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집권층, 집권 상류층에는 경제 위기라는 것은 없는 거다. 터지기 전까지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야 국회의원들 또 더 나아가서 각 행정부의 이 주요 관료들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이 권력자들은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 그래서 터지기 전까지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위험한 분야만 점검하면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사 경제 위기가 터지더라도 지금 제가 언급한 한국 사회의 권력 상류층들은 그것이 나의 고통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혼란상이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내 자신에게는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위기가 오면 힘 있는 사람한테 더 기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여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요,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 방식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경제 위기가 이재명의 지금 방어보다 아무런 그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이 블랙스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도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부분에 경제 위기는 귀찮은 요인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오지 않은 위기를 먼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럴 조짐이 보이는 데마다 그때그때 그냥 원샷으로 조치를 취하면 된다.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영끌 신혼의 한숨 이자가 3배가 됐는데 집값 떨어져 집을 팔지도 못한다. 작년 신혼부부 89%가 대출을 보유하는데 이 받아간 대출의 정중앙값이 1억 5,300만 원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자, 2020년 재작년에는 1억 3,258만 원, 2019년에는 1억 1,208만 원, 2018년에는 1억이고 2017년에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간값이 불과 지금 2017년에 비해서 4년 만에 6,300만 원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중간값이라는 것은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갖다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얼마냐 대출액이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신혼부부 자체는요, 지금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2017년에 138만이 2021년에 110만 천으로 줄었습니다. 자, 전체 신혼부부 중에서 대출 있음이 77만 6,818, 대출 없음이 9만 4,610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의 대출 현황이 89.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3억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지난해 1월 2% 후반대 금리로 한 달에 180만 원 원리금 갚았는데 올해 10월부터 연 6%대 후반으로 치솟아 원리금이 3억 빌렸는데 월 300만 원이 됐다. 그래서 입주 중도금으로 2억을 추가를 대출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처음보다 3배가 올라 저축은커녕 빚을 갚기도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집값 부담에 혼인 출산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제가 나중에 이건 사부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금리 지원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은 2030이 분통을 터뜨린다. 전세 대출은 혜택 받기가 까다롭다. 7%가 넘는 변동금리에 밤잠을 설친다. 보증료 지원 등으로 이자를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집 때문에 난리들이 난 거예요. 집 있어도 난리, 없어도 난리. 자, 고비용의 허덕이는 자영업 40%는 3년 내에 폐업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다. 올해 매출 순이익이
12%씩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 거리두기 제한이 거의 없어졌는데 거리두기하고 관계없이 자영업에 지금 폐업 우려가 40%까지 점정을 했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12.5 그리고 순이익이 또 12.4 줄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영업 제한되었던 상당 기간 영업 제한이 있었던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졌다. 그럼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매출 제한이 있었던 작년이 올해보다 12% 정도 더 나왔다면 올해는 그런 거리두기 제한이 없어졌고 그런데도 장사는 더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리두기 제한하고 장사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급격히 소비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이 내년도 어려울 거고 10명 중에 4명이 3년 안에 폐업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공포의 집값 폭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지금 충격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 4%, 지방 5.5% 하락한다라는 암울한 집값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 수도권 아파트 값이 13% 추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분양 물량 절반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도산 위기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공급을 하고 있다. 이달만 지금 6.6만 가구가 지금 공급 예정인데 30%대로 치솟은 PF 대출 이자 때문에 부담이 너무 되고 있다. 그래서 대금을 못 줘 공사판들이 곳곳에서 멈추고 있다. 착한 분양가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와중에도요. 이 84평방미터짜리 32평짜리 아파트가 분양가 4억 6천만 원 하는 아파트가 대전에서 거기는 사람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바가지는 거의 한계 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 바닥이고 2024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금리와 전세값을 보면 역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답이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대폭락이 지금 올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하락이 오면서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2013년까지 100대 건설사 중에 절반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구조조정에 들어갔지요. 자, 지금 건설 물량 감소, 공사비 급증, 미분양 증가는 그때와 굉장히 닮았다. 그런데 지금은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IMF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에 출도산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10곳, 백인의 건설사 10곳 중에 9곳이 내년 사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PF발 건설사 위기로 지방 건설사부터 순차적으로 쓰러진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다 생존 게임에 내몰렸다. 고비용 자금난, 미분양, 삼중고가 덮치고 있다. 자, 그래서 내년이 최대 위기가 될 거라고 건설사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에서 9월 달에는 우석건설, 충남에 또 경남 지역에 동원건설 산업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났지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중견 건설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높아질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지금 절반 이상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PF 보정은 사상 최대 수준. 그래서 올해 PF 보정을 보니까 지금 7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PF 보정을 받아야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지금 이 PF에 대해서 보증을 써주고 그것이 7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시도하는 거죠. 전국에 미분양이 5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공공택지도 이제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사들이요. 그래서 침체 부메랑 현상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8억 아파트 6억에 들어요. 눈물의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때 이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 재산에서요. 자산 시장 거품이 붕괴될 때 이 부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도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결국 부동산에서 집값 하락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 집값 하락은 그야말로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급격하게 지금 모든 상황이 코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붕괴, 건설업 붕괴에 의한 중국 경제의 추락, 한국에서 부동산발 지금 이 대출 부도 현상. 그래서 건설사들과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 빌린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한국의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정부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요. 지금 정치가 이 거대하게 다가오는 이 부동산발 경제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싶을 건데 자, 그러가다가 터지면 뭐 그때 대응하면 되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의 경제적 불안성이 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에서 터지는 것은 그 폭발력이 과거에 한국에 독자적으로 IMF 때 터지거나 미국에서 터진 폭발의 여러 여진으로 흔들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에서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고 미국에서 터지고 동시다발로 터지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완전히 전 세계가 화산 분화구에서 활화산으로 분출하는 것처럼 이 세계가 터져나갈 때 이게 충격이 얼마나 될 거냐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정부의 어떠한 이 유인책,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고요. 결국 부동산발 핵폭탄이 터질 건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이런 정치권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
우주